자, 그 다음에 교재 178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CM. 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네. 자, 요것도 지금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이제 CM4P 그 다음에 CM at risk. 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CM at risk가 지금 보면 이제 공공공사 LH에서 이제 많이 발주를 하고 있어요. 시공 책임형 CM이다. 요거를 기억을 꼭 하시라. 자, 그래서 지금 관연도에도 보면 자,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 CM at risk 발주 방식의 특징이 뭐냐? 자, 공공부문 도입 시 선결 조건이 뭐냐? 기대 요건이 뭐냐? 기대 효과가 뭐냐?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7페이지에도 보면 자, CM 계약의 유형과 주요 업무는 뭐냐? 그리고 용어에 보면 이제 CM에는 리스크, 그 다음에 뭐 프리콘 서비스, 그 다음에 뭐 CM에는 리스크에서 GMP. 자, 그래서 지금 보면 CM의 어떤 이제 발주 방식에 따른 분류 형태,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CM4P, CM에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CM에는 리스크가 시공 책임형 CM이다. 그거를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엔 자,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지금 CM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선진국처럼 정착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죠. 거의 제가 보면 요새 이제 트렌드가 CM 하니까 CM 계약으로 발주를 하지만 실질적인 그 전에 했던 감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지금 CM으로 계약해서 하는 업무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지만 자, 도입을 할 때 이제 선결 조건이 뭐냐, 기대 효과가 뭐냐, 개선 방안이 뭐냐, 이런 쪽의 문제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들은 항상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부할 때 꼭 교재를 펼쳐놓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다. 현장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도 공부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내가 지금 수행하는 업무들 할 때, 자, 그거를 기술사 시험 문제로 생각을 해보시라. 자, 이 어떤 업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정의는 뭐지? 그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지? 자, 그러면 어떻게 좀 개선되면 잘 될 텐데. 자, 그런 것들도 다 공부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완벽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개선 방안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트레이닝들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장이 바로 답이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서의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가면 무조건 이쪽을 가시라. CM의 리스크, 시공 책임형 CM.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78페이지 교재로 가시면 자, 1번 개요에 대한 사항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정리하실 수 있도록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다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CM의 단계별 주요 업무 내용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제목 1번 CM의 업무 영역. 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어떤 기획 단계부터 해서 사업비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뭐 정보관리.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단계별. 자, 기획 단계에는 이런 일을 한다. 설계 단계에는 이런 일을 한다. 입찰 및 계약 단계엔 이런 일을 한다. 시공 단계에는, 유지 관리에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민간 같으면 뭐예요?
발주자하고의 어떤 업무 용역에 따른 범위에 따라서, 그죠? 이 일들은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 뭐 정답은 건설 사업 전반에 대한 일을 다 관리를 해줘야 돼. 근데 실제 뭐 현실은 과연 그렇게 좀 역량 있는 국내 시행 관리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뭐 손가락으로 한 몇 군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이 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2페이지. CM의 기본 형태, 형광펜 칠하시고 중요합니다. 자, 아까 대표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 CM4P, CM의 리스크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조직도의 어떤 체계도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CM4P라는 거는, 자, 발주자가 있고 지금 이런 구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감리와 크게 역할의 차이가 없다. 할 수 있는 부분도 크게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용역비를 받고 어떤 발주자를 조언해주고 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CM의 리스크, 시공 책임형 CM이라는 부분은, 자, 여기 발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자가 있고, 자, 바로 여기 CM이 있는 거죠. 그리고 CM의 책임하에 각 공정별 시공자, 네. 자,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면 여기 뭐 하도급자라고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시공자로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표 다. 자, 그래서 지금 시공행 책임형 CM은 결론적으로 이 조직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일반적인 우리 프로젝트에서 보면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지금? 그죠? 종합건설.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시공 책임형 CM은 발주자한테 모든 걸 위임을 받아서 본인이 밑에 다시 서브콘을 선정할 수도 있고, 공정, 원가, 품질, 그죠? 모든 거를 자기 책임하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결론적인, 자, 이쪽에서의 어떤 시공 책임형 CM이라는 거는, 그죠? 기존의 엔지니어링 쪽에서 현재 하고 있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쪽에서도 참여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지금 종합건설사, 시공사도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역할로 가야지만 뭔가 지금 CM 영역에서 개선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측면 개선 방안이면 요것 쪽으로 제가 가야 된다고 방점을 두고 강조를 좀 해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자,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이 지금 시공 책임형 CM이라는 부분은, 자, 기존에 보면 이제 LH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갔어요? 계획 설계가 되고 실시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도면이 확정된 다음에 내역서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입찰, 비딩에 붙여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 문제점들이 뭐야? 사업을 위해서 이제 빨리빨리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공 단계에 가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겨서 지속적인 설계명 여건이 발생하고, 그죠? 실정 보고가 올라가고.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보면 시공 책임형 CM이라는 부분은, 자, 기획 설계가 돼서 실시 설계가 진행되는 단계에 시공사를 미리 선정을 해서 시공사 책임 하에 설계 관리도 하고 시공 관리도 한다. 자, 그렇게 가다 보면 방금처럼 VE라든가, 그죠? 그런 활동들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아까 예비 말씀드린 거 대비 설계 변경 사항도 덜 발생하고 뭐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대신 뭐 단점들도 있죠. 그죠?
어떤 부분? 시공사 입장은 부담스럽지. 그지? 모든 게 설계부터 시공까지가 다 책임인 거고, 불확실한 속에서 또 비딩을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4페이지로 한번 가시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맨 윗장에 CM4P하고 CMN 리스크의 장단점 비교,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아래 보면 CM 계약 방식에 따른 분류, 이것도 형광펜을 칠하십시오. 자, 지금 두 가지죠. 아까 CM4P, CMN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비용에 따른 겁니다. ACM, 그 다음에 XCM, 그 다음에 GMP. 자, 이렇게 해서 ACM은 에이전시 CM, 뭐 위임형 CM 해가지고, 자, 요거는 단순하게 그 P, 용역비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XCM은 Extended CM, 뭐 기능 확장형 CM 해서 뭐 업무들이 좀 더 추가가 됐지만 ACM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또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GMP.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래서 Guaranteed Maximum Price CM, 최대 가격 보장형 CM.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거의 어떤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보면 그 시공사가 공사를 딸 때 보면 뭐라고 보시면 돼요? 얘 럼썸 일식 해서 총액,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냥 제가 CM이고 용역 들어갈 때 보면, 아, 이 프로젝트 나는 뭐 100억에 끝내겠다, 그거예요. 설계 변경도 안 되고 뭐 이런 내용. 자, 그러고 이제 뒤에 보면 CM의 제도에 따른 문제점. 자, 제도적인 측면 항상 이런 것들 해주고, 뭐 발주자 측면 이렇게 또 거론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CM 제도 활성화 방안. 아까처럼 항상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가는 게 좋겠어요? 문제점과 대책을 1대1로 매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걸로 기술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